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 이후에요. 국회가 오늘이요 많은 비판을 받았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불러서 현안 질의를 예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과연 이 잼버리 사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좀 개운치가 않습니다. 민지수 기자, 네. 왜 개운치 않은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파행이 됐습니다. 아하.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야당이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출석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여당 측 증인 출석은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회의에 아예 불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잼버리가 끝나고 두문불출하고 있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원래 출석 예정이었지만 오늘 오전에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하. 대신 여가부는 기자단에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요. 이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서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관 본인도 국회에서 대기 중이다. 이런 입장만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의원들 회의장에서 김 장관을 기다리고 있던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 직접 이 국무위원 대기실로 김 장관을 찾으러 갔는데요. 아이고. 이 난데없는 화장실 추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아하.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국회 무시가 일상화된 겁니까? 그리고 장관이 여기까지 출석해도 이건 완전히 국회 모독이에요, 진짜. 우리 지금 놀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하고 이렇게 많은 현안 질의가 있는데도 장관이 여기 안 온다라는 거는 장관이 출석을 안 했으면 몰라도 국회에 와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건 거의 의원들 국회를 우려하고 놀리고 있는 비난하는 겁니다. 거죠. 이건. 김현숙 장관님이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국민들께서 왜 잼버리 파행이 어느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어디 있습니까? 장관. 여가부 장관 어디 있습니까? 자, 회의가 장관 있는데 왜 출석하지 모시러 가죠. 않습니까? 오늘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조민경 대변인님 잠깐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가부 어디로 화장실로 도망갑니까? 아니 화장실에 도망가요. 어디 지금 화장실로 여가부 장관 어디 있어요? 도망가요? 여가부 여가부 장관 장관님 들어가겠죠. 저희가 좀 위치 파악을 하고 장관님이 계속 출석하는 저도 국회 출입을 참 오래 했지만 상임위 위원장이 이렇게 장관 찾으러 국회를 돌아다니는 모습은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석 전 행정관 먼저. 김현숙 장관이 국회를 아예 안 온 것도 아니에요. 국회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일전에 8월 25일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날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김현숙 장관이 출석을 합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저희도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현숙 장관이 당연히 출석을 했어야 했죠. 네. 근데 아쉽게도 김현숙 장관이 국회 내에 있었는지 국회 근처에 있었는지 아직 김현숙 장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또 이 평가는 김현숙 장관의 직접적인 입장이 나온 이후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현숙 장관이 저렇게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상임위장에 나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김현숙 장관도 나 혼자 나가겠다 이렇지는 못했을 거예요. 상황 정황상. 왜냐하면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여당의 의원들이 들어오지 말라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의 의견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김현숙 장관이 혼자 행보를 했다면 결국 여당 내부에서도 결국 이게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현숙 장관이 결국 상임위에 출석을 할 겁니다. 오늘이 됐든 다음 주가 됐든 그때 결국 한번 출석하나요? 무조건 할 겁니다. 당연히 상임위는 열리게 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에 한번 입장을 들어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알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이제 국회에 있는 우리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참 국민복이 민망하죠.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만 5세로 취약 연령을 낮추겠다고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가 국민들로부터 우리 학부모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질타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기자회견을 당당히 열었다가 쫓기듯이 도망가면서 슬리퍼 한 짝을 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저게 뭐죠?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질타를 받았는데
지금 잼버리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남겼습니까? 실망감과 함께. 그 주무부처 장관이고 공동조직위원장이 국회에 와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일전에 국회 상임위에서 얘기했듯이 다 준비됐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뭐 당당하다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저는 집권당이 국민의 힘에 처신도 좀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김영현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 신청 민주당 의원이 신청했다가 반대하니까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했는데도 이걸 명분 삼아가지고 아예 국회를 파행을 시킵니다. 목적이 파행 같아요. 정쟁 같아요. 왜냐하면 김관현 전북지사 본인들이 가장 책임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와가지고 국회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 의원 김은덕 의원 공동조직위원장이에요. 같이 대기했다고 다 하더라고요. 대기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를 열어가지고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재발 방지를 마련하고 하는 게 국회의 도리고 직무지. 이걸 직무 유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은 장관의 직무를 유기하고 어디로 숨어버리고 국회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대로 회의를 파행시켜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거는 민주당을 향한 정치 공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태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수 기자, 이게 이제 오전에 파행이 됐는데 지금 계속 쭉 이런 상태예요. 지금 오후 3시 반이거든요. 그러면 식사 다 하고 보통은 정회를 하고서 다시 개의를 다른 위원회 같으면은 속개를 할 시간이거든요. 지금도 네. 그런가요? 어떤가요? 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전 1시간 동안 김 장관에 대한 성토를 이어가던 여가위는요. 김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 다음에 정회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뭔가 출석 답변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아서요. 이 회의 그대로 산회했다라고 합니다. 여가위 정회 후에 브리핑에서 민주당 대변인은요. 국민의힘에 요구한 출석 대상자들 모두 대기하는 동안 여당 의원과 가족부 장관은 모두 불참했다. 행정 참사에 대한 전 정부 전라북도 책임이라고 선동하더니 단체로 줄행랑을 쳤다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권인숙 여가위 위원장은 김현숙 장관의 태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 잠깐 좀 듣겠습니다. 확정되고 이미 통보가 된 그 회의에 여가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고 경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문제 때문에 자기는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는 사실은 국민을 능욕하는 태도고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거의 사실은 놀리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문제적인 태도입니다. 한민수 대변인, 김현숙 장관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잼버리 대회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됐고 비판이 나온 게 폭염 대책 준비가 미비했다라잖아요. 그런데 한 보도를 보니까 김현숙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이 폭염 대책에 대해서 논의가 된 적이 없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저도 보도를 보고 기사를 보면서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지난해 8월과 10월에 국회에 나와서 그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이원택 의원과 질답을 합니다. 맞아요. 거기에서 이원택 의원이 본인이 갔다 왔다. 본인 지역군이 갔다 왔는데 지난해에도 비가 많이 왔고 날씨가 더웠다. 올해 지난해 말을 하는 거죠. 네네. 올 8월도 그럴 건데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현숙 장관 우리 국민들 기억합니다. 완전하게 대책이 세워져 대책 있습니다. 다 해놨다고 그랬죠. 그러면 최소한 대책 회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염 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이 거짓말을 한 거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입장을 오늘도 와서 국회에서 분명히 본인이 해명을 하고 만약에 정말 회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보도가 잘못됐으면 보도가 잘못됐다고 바로 잡든지 입장을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전 주무장관으로서 정말 너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동숙 전 행정관. 전라북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MBN 단독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잼버리 대회가 열리기도 전에 무더기로 표창을 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린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샴페인을 터뜨려도 너무 일찍 터뜨렸죠. 이게 작년 그 13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했다는 건데요. 네. 이게 사실 표창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게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행사가 정말 잘 치러졌다 이러면서 수여를 하는 게 저는 표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표창을 했다는 건 이거는 결국에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그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표창장을 회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북도의 이런 안이한 행태가 결국에는 잼버리의 이런 성공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금 발생을 안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이게 지금 잼버리가 끝나도 여기저기서 문제점들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또 네. 하나가 왜 이렇게 큰일 치르고 나면 네. 미진했던 부분들 좀 잘 다듬고 이래서 다음 대회 할 때 잘 치르도록 백서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잼버리 대회 백서, 제가 이거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거 문구점에서 만들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취재진이 이 백서 제작업체 주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전북도청이 나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전북도청 지하에 입점해 있는 한 문구점이 백서 기획부터 촬영까지 발간 업무 전반을 맡았던 건데요. 이 계약도 대회 한 달 정도 앞두고 부랴부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조직위 담당자는 시간이 이렇게 촉박한 상황에 입찰을 진행할 경우에 이런 검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고 입소문이 나 있는 이 업체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승전 의원님, 네. 담당자는 또 할 말이 있어요. 관련 경험이 있고 입소문이 난 해당 업체라서 문구점을 선택을 했다. 제가 백서 한두 번 만들지 않았을 거죠. 많이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나라 장터 같은 데서 이제 입찰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소문이 난 업체가 과연 문구점이고 문구점에서 과연 촬영과 그런 인쇄업을 다 할 수 있을까? 문구점에서 인쇄업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문구점에서 봤어요. 이렇게 촬영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실 수도 그럴 있을 수도 것 있겠죠.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을지는 저는 묻지 않아도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 자, 잼버리 대회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일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앵커의 픽 넘어가죠.